자, 정수 자료형은 말 그대로 정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자료형이다. 그래서 정수를 변수의 저장을 한번 해보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변수명을 왼쪽에다가 적고, 자, 는을 적고, 그 다음에 정수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같다라는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이 변수라고 하는 애의 공간이 메모리에 이렇게 할당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A다라고 하면 얘는 A라는 변수명이 되는 거고요. 정수의 값을 10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10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A라는 변수에 이제 여기 10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메모리는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100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소 100번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예. 파이썬에서는 변수들은 다 객체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객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요 형식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요걸 한번 써볼게요. 자, 변수 지금 i에 정수 10을 저장한다라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형식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변수명에 i라는 요 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정수는 값이죠. 자, 그래서 10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변수 i에 정수 10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i라는 변수가 하나 딱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1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10이 여기가 i 변수가 이렇게 있고 10이 메모리에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고, 자, 번지수로 얘기하면 여기가 100번지다. 그러면은 그 100번지를 얘가 갖고 있는다 그랬어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번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마우스니까 좀 잘 안 그려져요. 그렇게 잘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 j에 20이라는 정수를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요? 자, 여기는 j라는 변수명을 주고 는을 적고 여기다가 20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 두 개를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출력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어제 두 개의 값을 찍으려면 여기에 변수명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명 주고 또 다른 변수명을 여기다가 줄 때 쉼표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변수 i와 j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의 결과는 말 그대로 이제 변수를 출력하는 거죠. 여기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10과 2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직접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주시고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메모리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출력하는 거는 프린트 쪽에서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이쪽 메모리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F11번. 자, 여기 지금 I 변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I 변수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10이 저장이 돼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저장돼 있고, 실제는 이제 얘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지만, 여기가 뭐 번지수 1번지다. 그러면 1번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J에도 한번 값을 저장을 해야죠. 자, 그러면 I는 10, J는 20. 자, 그러면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 이 로컬이나 얘나 지금 현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의 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값을 찍으려면 프린트로 이제 찍어주시면 화면에 10과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블럭 잡는 거는 단축키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슬래시. 자꾸 써보시면서 이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당연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저 변수의 이름은 없기 때문에 네임에러가 발생이 돼요. 자, 주석은 인식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요. 코드로. 자, 그러면 이 밑에다가 우리가 i하고 j의 값을 동시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10과 20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자, 여기서 그때 우리 제가 설명드렸듯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주석에다가 달면 브레이크 포인트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석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다시 한번 실행한 다음에 메모리에 값이 들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10, 20 잘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파이썬만 이렇게 씁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파이썬만 이렇게 써요.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i하고 j의 이 10과 20을 줄 때는 이렇게 못 써요. 못 씁니다. 파이썬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값을 넣을 때는 위에 것처럼 쓰는 거고 동시에 값을 넣을 때는 이렇게 변수명을 2개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칭되는 값을 여기 오른쪽에다가 적습니다. 그러면 2개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자, 주석 달아주시고요. 자, i에다가 10을 저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줄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거든요. 명령어 한 줄에 이제 이렇게 2개가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세미콜론을 주게 되면 이거는 얘 명령어 하나 딱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실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같이 붙였을 때 세미콜론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냐?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그냥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어떤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한 줄에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그러면 남들이 짠 코드를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익혀두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밑에 있는 명령어도 여기서 한 줄로 쓴다 그러면 이건 에러거든요.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세미콜론 한번 딱 붙여주시면 3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한 줄에. 네, 그렇게 세미콜론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와 명령어들을 붙일 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i와 j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얘가 4가지 방식으로 이제 출력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는 건데 자, 먼저 출력하는 방식 4가지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그냥 변수명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또 다른 게 있냐라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변수명을 출력하는 방법은 4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프린트를 똑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자, 문자열을 그대로 준 다음에 이게 작은 따옴표가 됐던 큰 따옴표가 됐던 상관없어요. 여기서 %d 요거는 뭐냐면 서식 문자열이라고 해서 %d라고 이렇게 쓰면 정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정수에 매칭되는 애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띄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퍼센트를 이용한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식 문자열을 이용한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 20이 출력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애가 이렇게 출력되고 여기에 있는 애가 이렇게 출력되고 두 개가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퍼센트가 없으면 에러입니다. 퍼센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가로가 빠지면 에러예요. 가로가 빠지면 에러다. 그래서 이걸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똑같이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그 문자열 안에 중가로를 넣어주는 거예요. 중가로 두 개. 그럼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얘는 무슨 차이냐면 점 포맷이라고 하는 이 포맷 메소드가 있어요. 함수거든요.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넣으시면 얘가 동일하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이쪽으로, 여기 있는 애는 이쪽으로 일단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한 형태입니다. 포맷 메소드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메소드라는 것 자체가 잘 모르니까 그냥 함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메소드다. 요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형식이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지금 형식을 한번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를 적어도 상관없어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F 스트링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애를 설명을 드리는데, F 스트링은 말 그대로 되게 쉽죠. 요거 자체가 문자열을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자료형 중에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써주면 문자열이라고 했죠. 그 문자열을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F를 붙이니까 두 개가 뭐예요? F 스트링. 이거 자체가 F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 F 스트링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여기다가 I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J를 써주고 가게 되면 그대로 똑같이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F 스트링. 이걸로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를 F-라고 제가 썼지만 그냥 F 스트링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F 스트링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 네 가지 출력 형식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얘는 출력을 하는데 10진수 형태로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 자체는 10진수도 있고요. 8진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진수도 있고요. 16진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16진수가 편하죠. 근데 컴퓨터는 10진수가 편하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0과 1, 2진수가 2진수로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게 네 가지 출력 형식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16진수 형식으로 얘를 갖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6진수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요. 자,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하고 10진수는 바로 자리 올림이 올라가는데 얘는 10은 A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12는 B, 13은 C, 14는 D, 15는 E, 16은 F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가 10이에요. A가 10, 11, 12, 13, 14, 15. 제가 16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변수 A에다가 자, 16진수 형태로 7을 한번 넣어보면 0x, 16진수는 0x라는 걸 써줘요.
그런데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냥 숫자를 써주는 거고요. 얘는 0x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16진수 7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진수 7. 자, 그러면 b라는 변수에 16진수 15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16진수로 15가 b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c라는 변수에 자 0x1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16진수로 몇이에요? 네,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 16.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16진수 10은 10진수로 16이에요. 그래서 16진수로 16을 든 거예요. 16진수 16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할 때 저 네 가지 형식으로 한번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변수 출력하는 형식으로 찍어요. A, B, C. 그러면 얘가 그대로 7, 15, 16. 여기는 이제 그대로 10진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의 형식은 7, 15, 16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 퍼센트 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합니다. 퍼센트 %d 숫자 3개니까 퍼센트 %ddd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퍼센트하고 가로 안에다가 변수 ABC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7, 15, 16. 자, 그 다음에 포맷 저 메소드 용법을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중괄호 3개를 적고요. 점 포맷을 적은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변수명 그대로 적어주시면 얘가 말 그대로 A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B는 이쪽 두 번째, C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 있는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7, 15, 16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 스트링 한번 해볼게요. 자, F 주고 그 다음에 문자열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변수명 적고 중괄호 열고 변수명 적고 중괄호 열고 변수명 적고. 네. 자, 그러면 ABC가 다 출력이 됩니다. 여기 3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적절한 부분에서 거기에 맞춰 갖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진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8진수. 자, 8진수는 0부터 7까지죠. 자, D라는 변수에 이번에는 0 한 다음에 옥탈이라고 하는 5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3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8진수로 3을 넣은 거예요. 8진수 3을 얘기하는 거다. 자, 2라는 변수에 0, 5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썼어요. 10. 그럼 말 그대로 8진수로 얘는 10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에요? 10진수로 8인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변수를 그냥 그대로 쉼표를 이용해서 그대로 써주면 출력이 되고요. D2. 그러니까 3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퍼센트 D 퍼센트 D 이렇게 쓰고 퍼센트 주고 변수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대로 38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맷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중괄호 2개 써주고 2개니까 점 포맷 그리고 여기다가 DE 그러면 38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자, 마지막 F 스트링. 자, F 다음에 문자열 적고요. 여기다가 바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8.
이게 이제 어떤 게 편하다, 뭐 어떤 게 뭐 불편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8, 자, 여기도 38, 여기도 38, 그다음에 여기도 38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우리 정수 자료형 그냥 변수에다 넣고 한번 찍어봤습니다.